이번 시간에는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에 대해서 이러한 작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이 식신과 상관이 각각 칠사를 봤을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식신대살이라든가 상관대살을 이해하려면은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잘 구분을 하지 않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차이가 나고 또 왜 구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천간에서 일어나는 어, 오행의 생급 관계, 오행의 생급 관계를 이해해야만이 이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상황, 태극에서 태극이 움직이거나 정지해서 음양이 만들어졌죠. 음양이 만들어지고 음양에서 다시 오행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제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은 십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천간의 이제 어떤 메커니즘적인 구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을 이해하려면 이 십천간의 그 글자들과의 그 생급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그러므로 오행을 다시 그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음양으로. 그러니까,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으니까 오행 속에는 당연히 음양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음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기와 지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십천간의 기와 지의 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기와 지를 구분하느냐 하면은 이 생극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기와 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을 이해하려면은 십천간에서 일어나는 십천간 각 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와 질의 생극 관계를 이해해야만이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오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가들이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에서 아무런 개념이 없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식신이 칠사를 봤을 때, 상관이 칠사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끝내버리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식신이 칠사를 봤을 때와 상관이 칠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와 질이라는 그 생급 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십천간을 우리가 그 갑을, 병정, 무기, 그다음에 경신, 임계, 이렇게 십천간이 있으면, 여기에서 양간들은 기라고 하고 음간들은 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 또 기, 질, 기, 질, 기,
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든 양간은 기에 해당이 되고 모든 음간은 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갑을 그러니까 십천간에서 갑을은 목에 해당되고 병정은 화에 해당되고 무기는 토에 해당되고 경신은 금에 해당되고 임계는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행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 것을 그 구분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양의 오행들을 기라고 하고 음의 오행을 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에는 가불이 있는데 갑목을 목기, 을목을 목질, 화에는 병정이 있는데 병화를 화기, 정화를 화질, 그 다음에 토에는 무기가 있는데 무토를 토기, 기토를 토질, 그 다음에 금에는 경신이 있죠. 경신이 있는데 경금을 금기, 신금을 금질, 그 다음에 수에는 임계가 있는데 임수를 수기, 계수를 수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와 질을 구분하면은 이들의 생각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같은 기와 기, 같은 기와 기의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것은 극이 아주 완벽하게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완벽한 극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또 질과 질, 같은 질과 질이 만나도 마찬가지로 그 극이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와 기, 같은 질과 질이 만나게 되면은 극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완벽한 극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반대로 기와 질의 관계, 기와 질이 만난다면은 거기에서는 생이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생극이 아니고 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극심한 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왕성한 생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십천간 중에서 기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다 양간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갑병무경임이 되겠습니다. 갑병무경임 이 양간들은 기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간들 을정 기신계 이 음간들은 다 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양간들은 기에 해당되고 음간 을정기신계는 질에 해당되는데 같은 양간이 양간을 바라보거나 같은 음간이 음간을 바라봤을 때는 그 관계가 극의 관계가 극이라는 것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극 활동이 극제하는 활동이 왕성하고 완벽하게 일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 양간과 음간이 바라봤을 때 양간과 음간을 만났을 때는 그거는 기와 질의 관계가 되는데 이때는 그 극이 아니라 생하는 작용이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죠. 다시 정리하면은 같은 기와 기, 같은 질과 질, 그러니까 양간과 양간, 음간과 음간이 만났을 때는 극하는 관계, 그러니까 극하는 작용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간과 음간, 그러니까 기와 질의 관계 또는 음간과 양간이라는 그런 그 질과 기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만나게 되면 생하는 작용이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십천간의 생극 관계의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서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신대살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식신이 칠살, 이 살이라는 것은 칠살, 평관을 말하는 겁니다. 평관. 그러니까 식신이 평관을 대동했다 또는 식신이 평관을 만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관대살은 상관이 칠살, 살이라는 평관을 만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행의 생극 관계로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먼저 만약에 일간이 간목이었다. 이 간목이 일간이었다 그러면 이 간목에게 편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의 입장에서는 경금을 바라본다면, 경금을 만나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경금이 평관에 해당되죠. 평관. 간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금이 평관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어, 그 이 경금이, 그러니까 식신, 이럴 때, 이제, 요런 경우에 이제 간목이 경금을 보면 평관이 되는데, 이때, 병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간목의 입장에서는, 경금은, 평관에 해당되고, 병화는, 이제, 요거는 평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병화는 이제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을 기준, 그러니까 간목이 일간이라고 봤을 때, 그럴 때에 이제 이 병화가 경금과의 관계, 이것은 이제 식신대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신이 평관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이나 그 병화나 모두 다 양간들입니다. 양간이니까 기와 기의 관계. 그러니까 기와 기의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극제하는 작용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병화를 만나는 순간에,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죽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이 경금이 평관이고 병화가 식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신을 이용해서 평관을 잘 제압해 놓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기와 기의 관계가 되는데, 다른 한 예를 또 더 들어본다면은, 만약에 일간이 병화였다. 병화였다. 일간이 병화라고 했을 때 이때에 이제 편관에 해당되는 것은 임수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임수가 수극화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편관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병화라면은 임수가 편관에 해당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토가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일간이, 여기 이제 일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무토와 임수의 관계, 이것은 이제 식신이 평관을 바라보는 관계죠. 그러면은 무토는 이제 그 토기죠. 토기고 임수는 수기인데, 토기가 수기를 바라는 거. 그러니까 같은 양간이 임수 양수를, 그러니까 양토가 양수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돼서 토국수가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 일간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병화 일간의 입장에서는 임수 평관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존재인데, 그것을 식신을 동원해서 제압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구조를 이제 식신대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두 가지 예는 하나의 그 양간을 기준으로 했고, 만약에 음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죠. 만약 기토가 일간이었다. 음간으로서 기토가 일간이었다 그러면 기토 입장에서는 여기에 을목이 이제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이게 일간이라면 을목이 이제 편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신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신금이 되겠죠. 신금. 식신이라는 건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이 설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식신이니까 이 신금이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토 일간의 입장에서 이제 신금이 을목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금은 현실에 존재하는 도끼나 톱이나 낫과 같은 이런 금속이기 때문에, 을목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초목, 화해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금이 을목을 봤을 때는 금극목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 일간의 입장에서는 을목이 매우 무섭고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을 이길 수가 없죠. 같은 기와 기의 관계니까 극하는 관계가 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토와 을목의 관계는 극하는 관계니까 이 극이 잘 일어났는데, 또 신금과 을목의 관계에서도 극하는 게 잘 일어나니까 결국은 을목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신대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흉신이라고 했을 때 그 살상임금의 칠살이 가장 큰 흉신인데, 그 가장 큰 흉신을 식신이 남김없이 완벽하게 칠살이라는 평관 칠살을 제압하는 구조, 그것이 식신대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구조가 식신대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대살이라는 거는 뭐냐? 자, 일간이 간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일간이 간목이라고 했을 때 상관에 해당되는 것은 정화가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상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칠살, 일간 간목 입장 칠상은 이제 경금이 되겠죠. 경금. 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간목의 입장에서는 경금이 칠살이고, 또 간목의 입장에서는 정화는 이거는 상관이 되죠. 상관. 상관이 되고, 이거는 이제 편관 또는 칠살이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간목은 경금이 같은 기와 기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간목과 경금의 관계는 기와 기의 관계가 되고 간목과 정화의 관계는 기와 질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봤다 이 말은 경금이 무자비하게 간목을 극할 것이기 때문에 간목의 입장에서는 경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주 그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화가 이제 또 있으면은 정화가 경금을 제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화급금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정화와 경금의 관계는 정화는 우리가 질입니다. 그러니까 음간이니까 질이죠. 그러니까 화질입니다. 화질. 실질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불이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 그것이 정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산불이든 호롱불이든 뭐 난로불이든 현실에 존재하는 화기 그것을 우리가 정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금이라는 것은 기조 그러니까 금기입니다. 금기니까 이것을 우리가 숙살지기다 이렇게 가니까 가을 하늘에 그 서늘한 기운 가을 하늘에 늦가을 가을 하늘에 서늘한 기운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는 그런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숙살지기 나뭇잎이나 초목이 다 시들게 하는 나뭇잎이 다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초목이 시들게 하는 기운 그거를 숙살지기라는데 편관을 우리가 간목이 일간일 때 경금편관을 숙살지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이제 서리가 내리는 서늘한 기운인데 이거를 여기 불 그러니까 모닥불이라든가 또는 뭐 호롱불이라든가 어떤 불로서 그 가을 하늘의 서늘한 기운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닥불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가을 하늘의 날씨가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경금을 이제 잘 제압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관이 편관을 본다.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상관이 편관을 잘 제압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을 때 식신대사를 때는 식신이 같은 기와 기, 질과 질의 관계로서 식신이 편관을 봤을 때는 완벽하게 제압을 해가지고 이 흉신이라는 칠사를 식신이 잘 제압했죠. 그런데 상관대살인 경우에는 기와 질의 관계가 됩니다. 상관과 칠살의 관계는 기와 질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기와 질의 관계는 극하는 일을 잘 못하고 생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극하는 관계가. 그래서 칠살이라는 이 흉신인 칠살이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죽지 않고 상당한 부분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흉신이 살아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관대살은 식신대살에부터 훨씬 그 품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가지 더 예를 해보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음간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은 자 정화가 일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화가 일간일 때 이때의 그 칠살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개수가 되겠죠. 개수가 되고 이제 같은 기와 기 질과 질의 관계니까 이게 이제 편관이 됩니다. 편관이 되고 정화 입장에서는 이제 식신은 뭐냐 하면 기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음양이 같은 이건 식신이 되고요. 식신. 그럼 상관은 뭐가 되느냐? 무토가 된단 말입니다. 무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정화가 일간일 때 정화는 이게 불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불이니까 개수는 현실에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같은 음과 음의 관계라서 개수가 정화를 극하는 것은 굉장히 용이하고 완벽하게 정화를 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수를 제어할 수 있는 기토와 무토를 보면은 기토는 식신이죠. 식신이니까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무토를 한번 생각해요. 무토가 이 개수를 하거나 토국수를 하긴 하는데 이때는 잘 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과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양간일 때, 음간일 때는
이 상관이 칠사를 본다는 거는 이 상관과 칠사의 관계는 합을 하기 때문에 무게합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제거가 되는 겁니다. 합을 내서 제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양간일 때에 그 상관이 칠사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칠살이 다 제압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경금이 일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경금이 일간. 자, 경금이 일간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의 이 평관에 해당되는 평관에 해당되는 것은 병화가 되겠죠. 병화가 평관이 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식신은 뭐냐? 그러면은 임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은 뭐냐 하면은 계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경금이 일간이니까 경금 일간 입장에서 병화는 병화를 보게 되면 경금은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는 굉장히 무섭고 부담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다시 또 이들의 관계에서 임수는 식신이 되죠. 식신. 그 다음에 병화는 평관이었고, 그러면 식신 임수가 병화를 보면 또 이번에는 병화가 금방 죽는 거예요. 같은 기와 기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국화해서 병화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수를 보게 되면은 계수는 병화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물이죠. 현실에 있는 물. 존재하는 물입니다. 존재하는 현실적으로 있는 물,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또 뭐 씻을 수 있는 그런 물이죠. 그 물인데 병화는 그냥 빛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운이죠. 화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어떤 기운 또는 빛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로서 그런 빛을 제압하거나 화기를 제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는 병화를 잘 제압하지 못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경금이 일간일 때 상관은 개수가 되니까 상관이 병화 평관을 본다는 것은 상관 대살인데, 이 상관이 흉신 평관 병화를 잘 제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식신을 길신이라고 보는 거죠. 식신은 길신이고 상관은 흉신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구분돼야 되고 식신은 길신으로 분류되고 상관은 흉신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식신이 평관을 봤다는 것은 완벽하게 이 흉신이라는 평관 흉신을 식신이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와 질과 질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관이 평관을 봤다 이 말은 기와 질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상관은 칠살 평관을 잘 제압하지 못하고, 설사 제압해도 상관 칠살이 잘 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재현화되어 있지만은 전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죽여야 될 이 평관을 죽이지 않고 놔두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상관대살은 식신대살에 비해서 훨씬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안에서 식신대살일 때와 상관대살일 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 결과치가. 식신대살이면 굉장히 길한 결과를 완벽하게 100% 끌어낼 수 있지만은, 상관대살일 때는 흉신칠살을 다 제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흉신이란 칠살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죠. 상관이 칠살을 본다는. 그렇게 되면 제어는 됩니다. 상관이 칠살을 봤다는 자체로 칠살이 맥을 좀 못 추는 거는 맞는데 부상 정도를 당하고 더 이상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을 우리가 흉신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여야 될 살인범을 만났을 때 또는 흉신을 만났을 때 상관은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치가 만족스럽지 않죠. 그런데 식신은 완벽하게 일을 해내죠. 평관 칠살 완벽하게 제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신은 길신, 상관은 흉신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식신대살과 상관대살이 왜 차이가 있고 또 왜 그걸 구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0천간의 오행의 기와 오행의 기와 질의 생극 관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